안녕하세요. 금융원의 금이사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교통비 절약을 목적으로 K패스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오늘은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거나 발급은 받았지만 혜택과 환급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거나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 둘 중 어떤 걸 발급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K패스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K패스 교통카드는 정부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만든 교통비 할인 카드인데요. 2024년 5월 1일 첫 출시되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교통비 절약에 있어서는 특화된 카드예요. 아쉽게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참여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성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가입만 해당 지역의 주민이어야지 가능한 거고 가입 후 사용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또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KTX, SRT, 공항버스 등 타실 때 교통카드 말고 별도 탑승권을 발급받아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해당 수단들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 혜택을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용하신 교통비만큼 일정 비율이 적립된다는 거거든요. 아래 청년, 일반층, 저소득층 이렇게 세 가지 봐주시고요. 본인이 해당되는 구간의 적립 비율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적립이라니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건가? 이 포인트는 어디에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적립된 금액은 카드사로 전달돼 본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도 아주 간단해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용 금액의 최대 60회까지 적립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하철 1회 이용 금액을 1,400원 그리고 월에 딱 60회 이용했고 청년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까 청년 적립률은 30%였죠. 그리고 적립도 60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1,400원에서 60을 곱한 84,000원의 30%인 25,2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교통비에 지출한 금액은 월에 58,800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60회 이상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60회 이상 이용하면 이용 금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A는 이용하는데 1,400원, 그리고 B는 이용하는데 2,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는 50회 이용했고 B는 20회 이용했습니다. 동일하게 청년 적립률 30%를 적용해 볼게요. 이용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금액이 높은 순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20회를 전부 적립받을 수 있는 거고요. A는 20회를 이미 B에서 적용받았기 때문에 60에서 20을 뺀 40회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96,000원이 적립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28,800원이 페이백이 되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월에 교통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81,200원이 되는 겁니다. K패스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K패스 교통카드는 티머니 교통카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K패스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주셔야 돼요. K패스 교통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카드사들이 있는데 K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네이버 홈페이지에 그냥 K패스 카드 추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혜택 같은 거 따지기 힘들어서 그냥 인기 있는 카드로 바로 발급받고 싶다 하시면 카드고릴라라고 카드 모아놓은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접속하셔서 그냥 인기 순으로 보시고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실제로 K패스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를 해봤었는데 당연히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아요. 연회비를 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고 신용카드는 전월 실적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다고 느껴져서 저는 그냥 주거래은행에서 나온 체크카드로 K패스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를 발급하시고 나면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K패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하신 후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하고 나면 발급받은 카드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에요. 저는 사실 앱 다운로드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내가 몇 번 이용했는지 얼마나 적립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실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고 나서 바로바로 숫자가 반영되진 않는데 그래도 월에 15회 이상은 이용해줘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횟수를 확인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황금은 실제로 저는 출시하고 바로 발급받아서 3개월 정도 지금 이용을 해본 상태인데요. 5월 환급금은 6월 28일 날 입금이 되었고요. 6월 환급금은 7월 31일 날 입금이 되었어요.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한 달 정도 환급되는데 소요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적진 않았지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동으로 전환이 되었을 거예요. 알뜰교통카드는 이제 폐지가 됐고 K패스 사업이 시작한 지 좀 됐으니 이 부분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K패스 교통카드 말고 이제 또 교통카드계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기후동행 카드라고 있는데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K패스 교통카드 듣고 나면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할지 K패스 교통카드가 유리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발급받기 전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써야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인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봐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인 카드 선택하는 데 도움드려 볼게요. 기후동행 카드는 K패스 카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티머니 카드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한 번 요금을 충전하시면 이게 단일권, 3일권, 5일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선택한 사용 기간 동안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선택이긴 하지만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약간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K패스는 60회까지만 적립이 되는데 이거는 한 번 사기만 하면 이제 선택한 기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예요. 단 조건이 몇 가지 있거든요. K패스는 가입 지역만 한정이 돼 있는 대신 사용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잖아요. 근데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제 친구랑 서울에서 안양을 가게 됐는데 서울에서는 삑 하고 찍히던 카드가 안양에 오니 하차 태그가 안 되는 거예요. 영무실에 가서 추가 요금을 지불했던 약간 우픈 썰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이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냐 헷갈리시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가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승차역, 하차역 입력하면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받으신 분들도 헷갈리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옵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권, 2일권, 3일권, 7일권 등등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1일권은 5,000원이에요. 환승이 만약에 안 되는 조건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겠죠? 근데 아마 보통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30일권으로 이용을 하실 거예요. 따릉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사항이고요. 청년 가격, 일반 가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 교통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요약해보자면 K패스 교통카드는 내가 쓰는 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월 지불 금액은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 반면 기후동행 카드는 내가 얼만큼 쓰는지에 상관없이 청년의 경우 55,000원, 일반층의 경우 62,000원 정해져 있다는 거. 또 K패스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서울 외의 지역을 많이 다닌다 하면 기후동행 카드보다 K패스 카드가 좋은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서울에서만 이용한다면 어떤 게 더 이득인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하철 1회 요금이 1,400원, 그리고 K패스 청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30%가 할인되니 실제로 K패스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 1회 기본 요금은 980원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56회 이하로 이용할 경우 K패스 교통카드가 더 유리하고 57회 이상 이용할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하더라고요. 만약에 출퇴근용으로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출근 일수가 약 22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왕복을 따졌을 때 총 44번?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사실 K패스 교통카드가 기후동행 카드보다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내가 한 달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신다고 하면 60번을 이용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청년층으로 30%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기후동행 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이건 사실 지하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만 해서 너무 섭섭할 수도 있죠. 일반층도 한번 볼게요. 1회 기본 요금은 1,400원으로 동일하고요. K패스 일반층은 20% 할인이 들어가서 지하철을 한번 타실 때 1,12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보다 1회 줄었어요. 55회 이하로 이용할 경우 K패스 교통카드가 더 유리하고 56회 이상 이용할 경우
기후동행 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K패스 교통카드의 혜택과 더불어 기후동행 카드와 K패스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았을 때 더 유리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교통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